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앨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스위스에서 찍은 풍경 사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스위스를 다녀온 지도 한 달이 훨씬 훌쩍 넘었는데요. 사진을 아직까지도 워낙 많이 찍어와서 아직까지도 계속 보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의 추억이 그냥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라이카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라이카는 스트레이트 사진에는 되게 적합하고 취미 사진에는 적합한데 풍경 사진이나 아니면은 스튜디오 환경에 쓰기에는 되게 불편해 또는 불가능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라이카를 구매하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고 제가 상업사진으로 라이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로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너는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냐, 소니나 이런 카메라가 훨씬 더 예산도 저렴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풍경사진을 찍을 때 라이카를 참 즐겨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거리계가 있죠. 물론 이제 포커스를 이렇게 이중상압치로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만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5.6 이상에서부터 11 정도까지 조이는데요. 멀리 보이는 광활한 풍경을 찍는다고 하면 보통은 11로 조입니다. 그런데 찍을 때는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따로 초점을 맞출 필요 없이 무한대로 얘를 초점을 맞춰 놓은 다음에 특히 F11 정도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무한대에서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풍경을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코닥 그 일회용 필름 카메라 있잖아요. 펀세이버. 그냥 2m 거리 이내 이제 바깥에 있는 어떤 풍경이든지 인물이든지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든 카메라인데 펀세이버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경 사진 찍을 때 라이카를 종종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별 사진을 찍는데도 상당히 유리한데요. 보통 별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이제 소니는 아직도 제가 적응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밤하늘에 별에 AF가 초점을 잘 못 맞추고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 포커스로 바꾸고 포커스 피킹을 하면 이게 초점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찍고 나서 그걸 진짜 크게 확대해서 초점 영역 안에 들어왔는지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제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AF로 원거리에 있는 달이든 뭐든 정말 원거리라고 생각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 놓은 다음에 MF로 저는 스위치를 바꿔놓고 찍는데요. 그게 상당히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번거로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니도 무한대로 그냥 맞춰 놓으면 되지 않느냐? 무한대로 맞춰 놓으면 이상하게 초점이 다 안 맞더라고요. 요게 아직 제가 소니의 그런 매뉴얼 포커스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이카 렌즈는 그냥 무한대에 맞춰 놓고 낮의 풍경 사진이든 밤의 별 사진이든 그냥 편하게 찍으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별 사진은 제가 8초 정도로 찍은 그런 별 사진인데요. 8초보다 더 길어지면 예를 들어 30초 정도 되면 별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짜 선명한 그 궤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 선명한 별 사진을 찍으려면 한 10초, 8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찍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럴 때도 이 라이카가 상당히 유리한데요. 얘는 그냥 그 매뉴얼 포커스기 때문에 그 무한대로 돌려놓고 셔터 스피드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셔터 스피드가 8초가 있습니다. 8초가 아예 있기 때문에 8초를 그냥 세팅해 놓고 편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또 라이카가 매우 조작 면에서도 라이카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좋아하는 화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렇게 마운트하고 있는 주마론 28mm입니다. 어차피 풍경 사진은 조금 조여서 찍을 거고, 그리고 주마론 같은 경우에는 조여서 찍지 않고 저는 5.6대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묘하게 주변부의 광량이 부족해서 4개의 모서리에서 비네팅이 생기는데 그 비네팅의 효과가 좀 아티스틱한 효과? 그러니까 일부러 비네팅을 만들면 되게 어색한데 이 렌즈가 만들어주는 그 비네팅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마론으로 비네팅을 만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발색도 굉장히 진하고 선명한데요. 그런 면에서 주마론이 제가 사용하는 풍경 사진에 가장 즐겨 사용하는 화각 중에 하나이고요. 소니랑 입지원 교배를 하려고 어댑터를 껴서 그런데 이렇게 그 아포 주미크론 50mm 이 녀석을 제가 즐겨 사용합니다. 50mm 화각, 보통 풍경 사진으로 잘 찍지 않는 화각이거든요. 풍경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광각으로 넓고 선명한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50mm를 심지어 스트릿 사진에도 즐겨 사용하는데요. 풍경 사진에도 50mm를 상당히 즐겨 사용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135mm까지 라이카를 사용하지 않고 소니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135mm까지의 망원도 풍경 사진에 종종 제가 사용하는 화각입니다. 이렇게 그 50mm로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원거리에 있는 산들이 되게 많은데요. 산을 그 메인 주제로 딱 다른 그 풍경을 넣지 않고 산 하나만 예쁘게 담기 너무 좋은 그런 화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산은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산은 아닙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마테오른이나 아니면 융프라우 같은 그런 산을 많이 올라가는데 인터라켄 지역에 있는 근데 엥겔베르크에 있는 티틀리스 산을 이번에 저는 주력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스폰서이기도 하죠. 그런데 티틀리스 산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일단은 관광객이 거의 없다라는 점, 물론 이제 유명해지면 여기도 많아지겠죠. 융프라우 지역에 비하면 정말 그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관광객보다는 현지인을 만날 확률이 더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스위스를 생각하면 온전히 평화로운 멋진 자연이다,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 공간이 티틀리스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이 트립제 호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에그젬플 중에 하나인데요. 얘를 스키 타는 그 리프트 있죠.
그걸 타고 가면서 정말 오픈된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호수의 풍경을 다른 지역과 분리해서 산의 일부와 함께 담기에 만약에 광각으로 담았다면 불필요하게 넓은 지역이 다 담겼을 텐데 이 135mm의 화각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좁은 지역을 주제를 강조하는 그런 풍경 사진을 맛깔나게 찍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풍경에 따라서 완전히 넓게 담고 싶다라고 해도 저는 28mm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개성이 발색과 비네팅 이런 것들이 독특한 렌즈 자체가 매우 개성이 있는 주마론을 이용해서 찍는 것이 풍경 사진에 상당히 재미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포 주미크론으로 주제를 강조할 부분에 주제를 정말 강조해서 찍을 수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이번 스위스에서는 라이카 구성은 아포 주미크론 50mm, 그 다음에 주마론 28mm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행을 떠나실 때 제3의 카메라, 뭐 소니가 됐든 아니면 하셀블라드가 됐건 이런 카메라를 고민하신다고 하면 그냥 라이카 하나만 가지고 가볍게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더라도 컴팩트하게 여행 사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여행시 풍경 사진을 즐길 수 있고 심지어 별 사진까지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ne More Thing이 빠지면 좀 아쉽죠. 라이카를 들고 갔을 때의 최대의 장점은 이 녀석은 소니의 슈팅 그립입니다. 사실은 그 GV-E1이나 이렇게 작은 소니 카메라를 여기에 마운트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셀카를 찍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녀석인데요. 얘 하나만 들고 가도 여러분들이 별 사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라이카가 워낙 무겁긴 하지만 작고 컴팩트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튼튼하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으셔도 전혀 불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게 상당히 이렇게 넓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닥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 라이카가 쓰러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얘를 하늘을 향해서 완전히 눕힌 다음에, 이런 상태죠. 멀리 하늘을 향해 이렇게 눕힌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별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눕힐 수가 있습니다. 얘가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 때까지 눕히면 거의 하늘을 보고 별 사진을 찍는데 무리가 없는데요. 저는 한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눕히고 사진을 찍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멀리 보이는 하늘을 보면서 찍는 거죠. 이 상태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그런 별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갔을 때 이거 자체가 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삼각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부피도 작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고 여러분들이 여행 사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 다녔을 때 풍경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스위스에서 찍었던 풍경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traight to the You stung me like a bee and you put your sting like a piece of art, just like a piece of heart. Take a seat and have a sip of my elixir. I'm gathering my jar of heart. It's a piece of art. J'ai mal, cette atmosphère me rend dingue. Je crois que je suis détraquée. Je me suis fourvoyée. Appelez le Samy. J'ai besoin d'un tout bip. Y'a des gars dans ma tête. He loves me, he cares for me. I'm hypnotized every time he falls on my feet. You gotta love me like I do. Ooh.
hell in Spain.